이제 단원이 바뀌었어요.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에 2차 방정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여러분이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불과 얼마 후에 또 이걸 다시 재반복, 복습을 해야 되는 단원이니까 복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 반대로겠죠.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복습의 개념으로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중학교 수학은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3학년 1학년 첫 과정이 제곱근이죠. 그 다음이 인수분해고 그 다음이 2차 방정식, 그 다음이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 연습을 했었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중학교 인수분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으면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은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더 쉬우니까. 요 파트 뒤에 나오는 게 2차 함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고등학교 2차 함수를 이해할 수 있으면 3학년 1학기 2차 함수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단순히 고등학교 수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이번 겨울방학 때 다시 여러분이 재반복해서 하셔야 될 그 내용이니까 이거 잘 들어두셔서 3학년 1학기 거도 저절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이쪽은 확실히 연기가 강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2차 방정식은 당연한 거죠. 방정식이니까 는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죠. 저런 꼴로 만들 수 있으면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 실근까지만 공부를 하죠. 근데 고등학교 와서 허수라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허근을 배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중학교 교과는 실근까지만 공부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허근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모든 근을 다 구합니다. 그거 하나 추가된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2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크게 두 가지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인수분해 안 되면 주로 이제 근해 공식에 다 대입을 하죠. 웬만하면 근해 공식이고 인수분해 되면 땡큐고 안 되면 근해 공식에 가볍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근해 공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근해 공식이죠. 주로 이제 여기다 쓰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공식은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거 기억나요? x의 개수가 딴 게 아니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짝수의 근해 공식.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쓰면 여기는 이걸 또 2b'이라고 해서 짝수라는 개념으로 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냥 위에 있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개수가 만약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라면 x는 a분의 2 빼고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 하시면 2차 방정식의 짝수의 근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이걸 쓰면 훨씬 더 계산이 단순해지는 거죠. 나중에 루트 뭐 바깥으로 뺄 필요도 없고 약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답이 거의 이 상태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짝수가 아니면 그냥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에 잘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지가 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몇 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까 했어요. 너 없을 때. 네, 너 없을 때 했어요.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 하죠.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항 3개짜리 인수분해잖아요. 여기 x, 여기 x, 여기 2, 여기 1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2x, 1x 합치면 3x 딱 맞네요. 그럼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그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0이 될 때는 앞에 거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되거나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자, 오른쪽에 이제 좌변은 이제 인수분해가 될 때고 오른쪽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죠. 이건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이긴 한데 뒤에서 곱하기 1이 되면서 더해서 7이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x는 근데 x 앞에 계속 안타깝게도 짝수가 아니죠. 근해 공식에 그냥 근해 공식 2a분의 2 곱하기 2차항 계수 분의 마이너스 b 1차항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개수 7의 제곱 49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렇게 집어넣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네, 루트 45인데 루트 45는 한번 더 쓸까요? 네. 루트 45는 9 곱하기 5잖아요. 근데 9가 3의 제곱이거든? 그치?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결국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3루트 5 또는 2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두 개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네, 보통 이렇게 씁니다. 붙여서. 이 두 번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보통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네, 여기 굳이 이걸 이렇게 써둔 이유는 근해 모양이 저렇다는 걸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답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죠. 역시 인수분해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곱해서 플러스 5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좀 쉽게 인수분해 되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네, 인수분해 안 되니 근해 공식. 근데 봤더니 이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요. 그럼 우리는 짝수의 근해 공식을 씁시다. 자, 이렇게 쓰죠. x는 a분의 1분의 b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곱하기 c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분모는 1인가 생략하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5 마이너스 1 루트는 음수가 나왔네요. 허근이죠. 앞쪽에서 배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로 바꿔 쓰기로 했죠? i로 바꿔 쓰기로 했으니까 정답은 2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답이 2 플러스 i 하나 2 마이너스 i 하나 답이 두 개인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우리는 이번 다음 달에 이제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3학년 2 과정을 이제 공부할 텐데 그럼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고등학교 거를 선행한 학생들이 중학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뭐 허근에 대한 개념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과정은 허근이 안 나옵니다. 허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실근만 배우니까 그때는 그냥 실수 개념에서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식 허근이 나오네? 그러면 허근을 답을 쓰시면 안 되고 근이 없다라고 중학교과는 답을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구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게 실근이냐 허근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근을 판단하는 방식을 판별식을 배우게 되면 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 판별식 개념을 여기 아직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직접 근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고 이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두 번 나오죠. 이 값을 우리가 두 개 근이 겹친다고 그래서 중근이라 부르죠. 중근은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실근입니다. 이거 실수잖아요. 밑에는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되네요. 네.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둘 다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면 5가 되겠죠. 그럼 x-2, x-3는 0 따라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 얘네도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위에는 이제 중근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됐습니까? 밑에는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음에 근이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럼 근의 공식 넣어야 됩니다. x는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쓴 겁니다. b제곱. 그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 루트는 음수 들어왔죠? 빼면서 i를 붙입니다. 루트 11i 실근인가요? 허근인가요? 허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근허근 묻는 문제니까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 단만 말하면 되는데 좀 자세히 표현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뒤를 좀 배우면 쉬워집니다. 근데 아직은 뒷과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24번은 이게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게 x값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을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입을 해야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16, 32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는 0 그럼 4의 값은 28 따라서 a 값은 7이네요. 그럼 a 값은 구해줬고 이제 문제가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리고 제가 집어넣든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a 7x 마이너스 4는 0 이게 인수분해 됩니까? 네, 됩니다. 인수분해가 여기 2x 여기 x 여기 4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돼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x 합치면 플러스 7x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 그럼 아까 a값 구하였으니까 이게 a값이었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근 아까 마이너스 4는 구해놨었잖아요 문제. 나머지 하나의 근은 이겁니다. x는 2분의 1 자 25번 요건 그럼 지우고 25번 해봅시다. 이게 x값이죠? 조금 복잡하지만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뒤로 가면 안 대입해도 됩니다. 근과 계세 관계를 배우면 아주 쉽게 저기 있는 a값과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르니까 일단 대입해 봅시다. x값이 2 플러스 루트 6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2 플러스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a는 0 이제 푸는 겁니다. 항이 두 개짜리 제곱식이니까 합의 제곱식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한 값 4 루트 6 끝에 있는 거에 제곱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루트 6 플러스 a는 0 그럼 여기 플러스 4 루트 6 마이너스 4 루트 6이 지워지고 이거 합치면 10인데 10에서 8을 빼면 2가 남죠. 넘어가면 a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네, a값 구했네요. 그럼 a값 구했으니까 위에다 이제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건 이 근해공식에 인수분해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 되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고맙게도 짝수네요. 그럼 짝수의 근해공식 x는 a분의 1 생략 b의 반의 부호반대 저거 반 나누면 마이너스 2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ac니까 네 플러스 2로 바뀌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였고 나머지 한 근이 뭡니까 그러면 네, 2 마이너스 루트 6이 나머지 한 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6이면 나머지 한 거는 항상 저절로 2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이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다시 말씀드리고. 됐습니까? 네. 밑에 있는 26번도 귀찮지만 이 귀찮다고 느끼는 거는 나중에 배우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배운 게 우리가 짧기 때문에 복잡하게 풀어야 됩니다. x값을 아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1-2i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i 마이너스 a는 0. 계산하죠? 이건 차의 제곱식, 앞에 거 제곱 1 2를 곱한 다음에 2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4i, 끝에 있는 마이너스 2i를 제곱하죠?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입니다.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i 마이너스 a는 0. 얘랑 이렇게 지워지시고요. 그럼 a 값은 얘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넘어가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a 값은 마이너스 5. a 값 구해졌으니까 다시 대입합시다. 대입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a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겠죠? 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근의 공식에, 근데 x 앞에 계속 짝수의 근의 공식, x는 a분의 1 생략 반의 보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1 곱하기 5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 루트 4는 2지 않습니까? 네. 1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럼 문제에서는 한근이 2 마이너스 i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거는 한근이 1 마이너스 2i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거는 1 플러스 2i. 그리고 보니까 얘도 한근이 2 마이너스 할 때 나머지 한 거는 부반대인 1 플러스 2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리 갑시다. 개념 28, 근의 판별. 이제 판별식을 좀 배울 텐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승준아, 매우 중요한 거다. 어깨 좀 펴. 아, 저 귀염둥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때려 죽여야 되나? 자, 개수가 실수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앞에서는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해봤었죠. 근을 구한 다음에 이게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이제 판단했었는데 이게 귀찮다는 얘기야.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다른 방법이 있더라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근을 표현할 때 결국은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핵심이에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루트 안에 양수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따로 써드릴게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되면 땡큐인데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의 공식 집어넣었다면 그는 이런 모양 나올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가 있을 테고 0일 때가 있을 테고 이게 음수일 때가 있겠죠.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램 모양이 나온다 뜻이야. x는 예를 든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뜻이죠. 이거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물어보자.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 숫자. 유리수. 나머지 하나는 무리수. 무리수는 실수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무리수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파이도 있지만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무리수예요. 그럼 루트를 가지고 있는 근은 허근이 아니고 실근이라는 얘기야.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실수입니다. 분모 2 실수, 분자 마이너스 1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실수. 다 실수네. 그럼 실수로 만들어지는 근이니까 이게 실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근도 그냥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렇죠? 좀 색깔을 달리해서. 그럼 여기가 만약에 루트 안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해를 구해봤더니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루트 0은 그냥 0이잖아. 1 더하기 0과 1 빼기 0은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더하기 0 빼기 0은 필요 없이 그냥 지워버리면 근이 뭐만 남죠? 3분의 1이라는 무슨 근만 남아요? 중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은 정확히 표현하면 3분의 1 더하기 0 근 하나, 3분의 1 빼기 0 근 하나, 이렇게 근이 두 개인데 알고 보니 그냥 그게 똑같은 3분의 1로 겹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완이 0보다 작을 때, 이것도 예를 들면 x는 뭐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죄송해요.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b제곱 마이너스 4h를 계산하다 보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보통 이렇게 안 쓰죠.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는 허근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잘 들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면 해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인수분해 할 거냐 아니면 근해 공식 대입할 거냐. 근데 해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혹은 개수가 몇 개, 이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이게 실근인가요? 허근인 근을 물어본 게 아니야. 근이 뭡니까? 라고 야 너 뭐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야 너는 실근이니 허근이니 아니면 근이 몇 개니? 이렇게 근의 형태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면 굳이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뭘로 가면 되죠? 얘로 가면 됩니다. 이 식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근의 형태나 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누가? 얘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줄여서 대문자 d를 쓰기로 합니다. 줄였을 때는. 이게 영어의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연산식, 얘는 표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줄였을 때 쓰는 표기법. 이건 연산할 때 써야 되는 연산식. 그럼 판별식을 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이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네 둘은 실근을 갖는 조건입니다. 그럼 만약 2차 반응식이 실근 갖는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실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크면 서로 다른 두 개, 같으면 중근. 어쨌든 실근이니까요.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 조건, 허근을 갖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습니다. 실근을 안 갖습니다. 이렇게 근의 형태나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판별식을 쓰는 게 유리하다. 인 거고,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잘 들어. 혹시 짝수의 판별식도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게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울 때 근의 공식에 짝수의 근의 공식이 있었는데, 혹시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것도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짝수의 근의 공식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였니?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거였죠. b의 개수 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얘가 0보다 크면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약간 좀 마음이 좀 불안한데, 이거는 판별식, 이게 원래 있었던 판별식을 이거 4로 나눈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있던 판별식을 4로 나눈 겁니다. 4ac에서 4 빠졌잖아. 얘는 b제곱에 4를 나누기니까 b제곱을 4로 나눈 게, 이걸 앞에 있는 걸 계산해보면 4분의 b제곱이잖아요. b제곱을 4로 나눈 겁니다. b제곱을 4로 나눴고 4ac를 4로 나눴기 때문에 원래 판별식을 얘는 4로 나눈 거야. 그럼 원래 판별식에 값이 있을 텐데 걔를 4로 나누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근을 판단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럼 결국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양수가 나온 숫자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양수입니다. 루트 안이 0이 나왔다는 얘기죠? 중근은? 그럼 루트 안이 0이 나온 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0이에요. 루트 안이 음이 된다는 얘기는 허근인 거죠. 근데 루트 안이 음인 숫자를 4로 나누면 어차피 음입니다. 판별식은 그 숫자의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원래 판별식에서 루트 안에 8이 나왔어. 근데 짝수의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 8이 4로 나눠서 2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짝수의 판별식만 쓸 수 있다면.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0보다 크기만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숫자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양수인 거 4로 나눠도 양수 안 바뀌고 0인 거 4로 나눠도 0 안 바뀌고 음수인 거 4로 나눠도 0 안 바뀌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안 바뀌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조건이 그대로 아래에 똑같이 성립해요. 따라서 판별식도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가 되면 웬만하면 그냥 판별식보다는 짝수의 판별식 쓰면 계산이 그만큼 단순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앞에 있는 문제 보세요. 우리 앞쪽에서 문제를 풀었죠? 여기. 좀 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썼죠? 다음 반어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말하시오. 그러면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근도 구하기는 했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이 말이 없이 다음 방정식에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 그러면 이걸 근을 직접 구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판별식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야. 근을 구한 다음에 근의 형태를 보고 근의 형태를 보고 실근이냐 허근이냐 말하는 거는 좀 뒤늦잖아. 근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근이 뭡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냥 실근 허근 구분할 정도라면 그냥 판별식만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근을 구하란 말이 없고 그냥 근을 판단하시오란 말만 나오면 판별식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얘는 x 앞에 있는 게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을 쓰면 돼요. 판별식이 d인데 걔를 4로 나눈 값. 짝수의 판별식. 표기법은 이렇습니다. 그럼 계산법은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c. 이게 얼마가 되죠? 0이 되네요? 아, 중근이구나. 루트 1이 0이 된다 뜻이니까 이건 중근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판별식 0이 됐잖아요.
얘는 x 앞에 개수가 짝수 아니죠? 그럼 그냥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답 구할 필요는 없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25 빼기 24니까 양수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얘도 그냥 판별 써야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건 의미인 게 확실하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네, 지금 좀 근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만 써도 간단하게 근의 형태는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수도 판단할 수 있고요. 얘는 근의 개수가 1개, 얘는 2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수의 개념에서는 근이 없지만 이거는 허수의 개념, 그러니까 복수수의 개념에서 본다면 근이 2개 있는 겁니다. 얘도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근이 아닌 허근이 존재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배우시면 훨씬 이런 내용들이 단순해진다. 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문제 좀 보고. 판단한 문제는 근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이 아닌 짝수의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의 판별식.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 더하기 3 4. 4는 양수.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다는 뜻은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어요. 이 뜻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2차 반응식에 다음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하나입니다. 위에 있는 거 저거. 근데 35번 위에 있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근의 형태를 결정하라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짝수의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의 판별식.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양수. 그럼 이걸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1차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야 k값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k는 부등호 반대로 바뀌면서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사실 근데 이 문제는 1번만 풀면 2번과 3번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이번에는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이잖아. 근데 판별식 계산한 게 아까 이거 아니었나요? 좌변을 계산한 게 9-k였잖아요. 따라서 9-k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k값은 9. 밑에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판별식 정리해봤더니 좌변이 9-k, 걔 0보다 작다. 결론은 이 답의 반대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넘기고 하면 이 답의 반대를 쓰게 되는 거니까 k는 9보다 크다. 네, 이렇게 답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저 밑에 있는 요 네 문제. 밑에 있는 요 네 문제. 잠깐만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지금 풀라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39번. 41번, 43번. 네, 그렇게 세 문제 풀어보세요. 1번, 중근 갖는 조건이었죠? 중근 갖는 조건이 뭐예요?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x 앞에 계수역이 2가 붙었네.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씁시다. 안 그래도 식도 복잡한데. 그럼 반에 여기 2가 약분되고 1-k의 제곱, 반의 제곱 한 거죠. 마이너스 4 빼고 a, 1 생략, c,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게 0이 된다. 그럼 전개해야 되겠죠? 이거 한 거 2개짜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이거를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 k, 여기 k, 여기 2,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k 마이너스 k 맞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0이 돼서 얘가 0 되는 k값 또는 얘가 0 되는 k값, 따라서 k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4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조건. 실근 허근에 관련된 문제니까 역시나 판별식인데 x 앞에 짝수가 있죠? 짝수의 판별식. 반 2가 약분되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1 생략 c c가 x 없으면 다 c인데 k제곱밖에 c가 없죠. 그게 음수이면 됩니다. 얘를 전개되죠. k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2배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0보다 작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9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게 되면 부동화 반대로 바뀌면서 약분되고 2분의 3 얘가 정답입니다. 4번의 문제는 이게 실근을 갖는 조건을 찾으랍니다. 실근의 조건. 실근 조건은 뭐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실근 조건이죠. 그럼 판별식을 쓰려고 했더니 x 앞에 있는 계수 짝수 4네요. 그럼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1 c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양변 음수로 나누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k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근 갖는 조건이 된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랍니다. 완전 제곱식이면 생각해봐.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방정식은 아닌데 이게 만약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는영을 갖다 붙이면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죠. 어떤 식에 대한 완전 제곱은 0. 그럼 그는 몇 개가 나오나요?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이게 0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무슨 근이죠? 중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정식은 아니죠. 근데 방정식은 아닌데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이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개념을 는영을 갖다 붙였더니 방정식에서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은 이게 중근 갖는 조건이고 는영과 관계없이 판별식은 원래 좌변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는영은 문제는 없지만 내가 개념을 도입하고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내용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뜻은 저기는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 0이 된다. 얘네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 0이 된다. 얘네 셋은 같은 개념. 이제 판별식 씁시다. 근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k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써야 되죠.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그게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이 된다. 그럼 k제곱은 36 제곱해 36이 되는 숫자 k값은 36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6 6이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사실 중학교 교과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말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요즘 중학교 교과서는 근과 계수 관계라는 단어를 언급은 안 하는데 이거를 얘를 알아두면 중학교의 고난도 문제들이 상당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중학교 때 없다 하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또 중학교 넘어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A, B, C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뭐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2차항계수분의 1차항계수.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A분의 C.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잘 봐.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저런 게 나온 건지 2차 방정식을 썼어요. 2차 방정식 쓸 거 없으면 이렇게 쓰면 되죠.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 A는 0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이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이 있을 겁니다. 그 x값 하나를 일단 책에서는 알파라고 한 거죠. 이 알파 쓰는 법 저번에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계수를 쓸 때는 ABC 형태를 써요. 근데 근을 쓸 때 또 ABC로 쓸 수 없고 또 다른 문자를 쓰자니 알파벳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계수는 알파벳 소문자 형태로 쓰게 되고 근은 그리스 소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모양을 씁니다. 알파는 그냥 약간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파. 베타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감마는 나중에 배울 텐데 약간 알자는 왜 이렇게 생겼잖아. 그 알자의 가운데 구멍을 좀 약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 델타도 있고요. 있는데 고등교과는 보통 요 세 개 위주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근이 하나 나오면 보통 알파 형태로, 두 개 나오면 알파 베타, 세 개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 네 개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자, 보세요. 알파 베타라고 썼죠? 두 개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썼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방정식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근, x-근은 0 이렇게 돼 있어야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x-근 이게 0이 되는 x값 알파, x-근 이게 0이 되는 x값 베타. 항상 근을 알파, 베타를 가지면 인수분해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x제곱 앞에 a가 붙었으니까 얘도 습관적으로 x제곱 앞에 이렇게 a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붙여놨지만 의미상 그렇게 붙여놨지만 이거 붙여놓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양변을 a로 나눕시다. 얘를 a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도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럼 얘만 남겠죠? x-알파, x-베타는 0. 근데 얘는 가로가 아직 안 풀어져 있고 이 왼쪽은 가로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가로를 분배해서 가로를 없앱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남고요. 그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동류항이 됩니다. x라는 항을 가지고 있는 동류항. 그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계수 안에 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별거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분배해서 그냥 2차식으로 쭉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얘랑은 서로 같은 식이에요. 이게 서로 같은 식일 수밖에 없잖아. 이 방정식의 두 객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들었으니 왼쪽에 있는 이 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근으로 제곱의 개수까지 똑같이 만들어둔 같은 방정식이죠. 그럼 얘를 전개한 얘랑도 서로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비교합니다.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x제곱 맞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 여기 있는 a분의 b가 같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기고 저기는 음수를 얘랑 서로 같으니까요. 음수를 1로 반대쪽으로 넘긴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가 되고 여기 있는 상수항인 알파 베타는 여기 있는 상수항인 a분의 c랑 같아요. 됐습니까?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름을 알아야 돼. 얘를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단어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단어,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만약에 문제가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답니다. 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을 직접적으로 알고 싶으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직접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근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한글로 쓰게 되면 두 근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 여기 이 말 잘 들어. 알파와 베타가 직접 각각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이 알파가 누군가요? 베타가 누군가요? 두 개의 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나는 두 근이 각각 얼마인지는 알고 싶지 않아. 두 근의 합과 그냥 두 근의 곱만 알고 싶어. 그러면 굳이 인수분해나 굳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 구해진 두 개의 근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를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의 개수만 이용하면 충분히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개수로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라고?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정도는 근이 뭔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개수만 잘 이용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죠? 마이너스 일단 붙여야 된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를 쓰게 되면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을 쓰게 되면 두 근의 곱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해됐습니까?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왕 배웠으니까 잘 봐. 이왕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어떤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있어요. 그러면 근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근을 알아. 근데 2차식을 잘 몰라. 2차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x제곱 한 다음에 물론 x제곱 개수가 1일 때겠죠?
x제곱 한 다음에 뒤쪽에 뭐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x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두 근을 곱한 게 상수항이 됩니다. 이렇게 2차식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만약 2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뭐 3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렇게 구해진 전체식에다가 앞에 이 전체식에다가 그 개수를 이렇게 떡 하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제곱에만 딸랑 붙이면 안 되고 전체 이렇게 식을 두 근을 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제일 앞에다가 a를 곱해서 다 분배해서 정리해 주시면 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 설명드렸던 두 개 개념을 밑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라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 다음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존재한다. x는 알파, 나머지 하나 x를 베타라고 하자. 근데 두 근을 더하고 두 근을 곱한 게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되겠다.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b의 제곱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4 4 미안합니다. 미는 4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1 루트 마이너스 11이니까 루트 11i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의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몰라요. 알파가 무조건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라는 법은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알파를 2분의 3 플러스 루트 11i라고 뒀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베타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1i가 돼요. 이제 둘을 더하는 겁니다. 문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더하면 통분돼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1i에서 3 마이너스 루트 11i를 더한 건 얘랑 지워지고 2분의 6 약분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럼 두 근을 곱하면 이번엔 곱하는 얘기죠. 그럼 뭐 분모 2와 분모 2를 곱하면 분모가 4가 됐고 3 플러스 루트 11i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11i를 곱하죠. 이 둘의 관계는 3 플러스 루트 11i와 3 마이너스 루트 11i의 관계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되죠. 4분의 2씩 약분하면 5. 이 답이 5란 뜻이에요. 만약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복잡하게 근이 더군다나 허수로 나왔기 때문에 근이 복잡하게 구해진 두 개의 근을 가지고 더하거나 곱해서 답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모르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면 합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을 직접 구하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직접 이렇게 두 개를 구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싶다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된다.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3 답 나오잖아. 두 근의 곱 위에서 왔죠? a분의 c a분의 c 정답 5.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요것만 딱 써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를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근을 구하라면 이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근을 구하라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죠. 근데 지금 근이 알파와 베타 누구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되지. 알파가 누군지 베타가 누군지를 굳이 구분해서 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이번에는 저 내용을 해봅시다. 이 내용. 이 오른쪽에 있었던 내용. 아까 했던 거. 선생님, 제가 어떤 방정식을 봤더니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던데
이 두근을 가지고 2차 방정, 이렇게 두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칩시다. x제곱계수가 1이며 1 플러스 루트 1이랑 1 마이너스 루트 1을 두 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잘 봐. 살짝 문제 바꿔올게. 이런 건 쉬워. 왜 쉬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거든? 2와 3이 근이 되려면? 그리고 제곱계수 1이니까 이 앞에 1을 딱 붙여주면 돼요.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지? 네. 이제 하면 답이야, 그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고, 만약 문제가 x제곱계수가 1이 아니야, 2야. 근데 여기다 2를 붙이면 돼요. 제곱 앞에 2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렇게 나와야 되고 2와 3이 나와야 되고 제곱의 개수가 2가 되려면 이 가로 앞에 2가 분명 이렇게 전체 2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는 2, 3이 나오며 분배됐을 때 x제곱에 2가 붙겠죠. 그럼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고. 알겠니? 네. 근데 이렇게 근이 쉬우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까처럼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이 다음과 같을 때 2차 반응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거 전개해야 돼. 이거를 전개해야 된다고. 이거를 전개를 해. 이거 언제 전개?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데 너무 귀찮잖아. 이거 언제 전개를 해? 그래서 이렇게 근이 복잡할 때는 위에는 이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두 개 근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x 제곱한 다음에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가 x의 개수가 돼요. 두 근을 더해봐. 얼마죠? 두 근을 더하면 2잖아. 거기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두 근을 곱하면 이건 합차네.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합차. 앞에 있는 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끝. 아까 좀 복잡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곱계수가 만약 2면 이 앞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이쪽 개수 때문에 이제 근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2차식이 작성이 돼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지잖아요. 요건 이제 한글로 써드리긴 했는데 이걸 형성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x가 네모. 아까처럼 근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x 네모, x 세모를 근으로 가지며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식은 어떻게 써진다고요?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에 전체 부호 반대 그게 x의 개수 플러스 두 근의 곱한기 두 근을 곱한 게 상수항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작성됩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요. 이게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여기 나올 겁니다. 2차 방정식 작성이라는 부분 여기 있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선생님 좀 전에 이렇게 네모 세모 표현해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네모 세모. 네, 여기 고맙게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서 좀 중요하게 잘 기억합시다. 네, 박스 표시 여기 박스 표시하시고 여기도 박스 표시.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 때 바로 2차식을 작성하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좀 전에 했던 걸 그냥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어. 하나가 네모, 하나가 세모야. 알파벳을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여기 근의 모양이 꼭 알파벳화로 아니게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형상화해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써드린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좌변식은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x 마이너스 네모, x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제곱 앞에 a가 붙었죠? 그럼 여기 이렇게 a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그럼 잘 보자. 막상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요거 안 줘. 잘 봐. 이것도 안 줘. 뭐라고만 나왔냐면 주어져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간단한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인수분해 안 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분해 안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2차 방정식까지 배우고 나면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네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숫자가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실제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빠르게 아까 썼던 이거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는형을 쓰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 두 개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근 두 개를 가지고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요 앞에 있는 a는 있으니까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붙인 것 뿐이고요.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 실제로는 는형이나 근은 안 나와 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근을 구한 다음에 x-근, x-근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인수분해 안 되는 식들도 인수분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도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한번 써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안 되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없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는 있다는 얘기죠. 우리 머리로 계산을 못할 뿐이지 실제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치 이게 방정식인 것처럼 뒤에 는형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갖다 붙여요. 는형이 있는 것처럼.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해를 구합니다. 그럼 해를 구해요. 당연히 인수분해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야 돼. x 앞에 있는 게 짝수네?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분모 1분의 생략. b의 반의 부호 반대. b의 반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 2의 제곱 4. 짝수의 근의 공식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4ac가 아닌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이 두 개 나왔네. x는 2 플러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x는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이 좌변식은 뭐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x 마이너스 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이렇게. x 마이너스 근, 가로, x 마이너스 근,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루트 5에 음수를 붙여야 돼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는형은 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문제 자체에 는형이 없었잖아. 우리는 개념을 이걸 빌려왔을 뿐이 방정식은 아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좌변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인수분해 되는 식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된다고 판단됐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는 어떤 수만 존재하니까? 유리수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는 유리수의 범위가 거의 한정적이야.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계산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것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역추적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연습.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습니다.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 식을 작성하시오. 어떻게 하죠? 이거 2차 식을 작성해야 돼요. 이걸 네모, 얘를 세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을? 그러면 x 마이너스 네모, x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쓰면 이제 복잡해진다고 그랬잖아.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니까. 인수분해 거치지 않고 2차 방식을 직접 작성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 방정식이니까 는형까지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네모 세모 집어넣으면 돼요. x제곱. 둘을 더해봐.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부호반대. 플러스 2x. 둘을 곱하래? 켤레네?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5 이렇게 되죠. 이게 저 두 개의 근을 가지고 만들어낸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x제곱 개수가 1이면 이게 정답이고,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x제곱의 개수가 3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을 x제곱에 붙여야 돼? 아니면 곱해야 돼? 전부 다 곱하라고 그랬죠.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해서 2차 함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오른쪽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겠지. 되는 걸 왜 주니 여기서? 안 되니까 주는 거지. 되는 건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걸 주는 겁니다. 보나만 안 될 테니까 뭐 해야 되죠? 근의 공식에 마치 는형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짝수의 근의 공식? x는 a분의 3분의 b의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바깥에 써놨던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5 했던 얘가 루트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i 하나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1i 하나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온다. 이해됩니까? 네. 인수분해하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야. 이번엔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형태는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런 모양으로 유도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근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i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이근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분수를 쪼개야 됩니까? 뭐 굳이 뭐 하려고? 굳이 뭐 이렇게 쪼갤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이렇게만 쓰시면 정답입니다. 인수분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만 이게 답일까? 이게 답일까? 이게 만약 답이었다면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분배를 하면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분배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x제곱. 근데 이건 3x제곱인데? 답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근은 이렇지만 만약에 제곱의 개수가 따로 붙어있으면 그 앞에 뭘 써줘야 된다고요? 제곱의 개수를 갖다 붙여놔야 돼. 그래서 얘는 앞에다 3을 딱 하고 붙여놔야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3 빠뜨리면 틀린 겁니다. 아쉽다, 아깝다가 아니고 틀린 거야 그냥. 3을 안 붙이면. 당연한 거잖아. 이건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이면 3을 안 붙여도 괜찮겠지. 3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구조상 같긴 하지. 근데 문제에서 따로 어떻게 뭐 시키면 뭐 제곱이겨서 2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답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 없이 그냥 방정식 주어지면 이런 방정식 나오면 보통 이렇게 바꿔 쓰잖아. 그렇지? 바꿔 쓸 수 있어. 이게 등호니까.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없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이 같은 식이야? 절대 같은 식이지 아니지. 얘랑 얘랑 어떻게 같은 식이야? 이 식의 2배 된 거잖아. 그러니까 3을 붙인 것과 3을 안 붙인 거는 다르다고. 이건 방정식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변명거리도 없어요. 방정식이면 나중에 학교 선생님한테 서술 쓸 때 선생님 제가 양변을 3으로 나누어서 앞에는 이 2차의 개수를 3을 안 붙였는데요. 그러면 그나마 변명거리도 돼. 방정식에는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등호가 없는 방정식이 아닌데 3을 안 써놓으면 식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식이에요. 아니 x랑 3x가 어떻게 똑같은 거야.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붙여주는 게 은근히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자, 오늘 시간은 죄송한데 여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뭐 우리가 설명 안 하고자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수업이 좀 늦게 시작됐어요. 학생들 오늘 결석도 좀 많았고 아파서 못 온 친구들도 연락이 좀 뒤늦게 왔고 또 기존에 있는 친구들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평소 수업보다 한 10여 분 이상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 개념 설명 못 드렸네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그 정도 시간이 안 되니까 선생님 화나게 하지 마. 내가 웬만히 요즘에 소리 안 치거든. 굉장히 선생님이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소리를 안 치고 싶은데 자꾸 소리치게 만들지 마. 수업 시간 왜 자꾸 그 기껏해야 5분 이렇게 이 정도 왜 자꾸 넣는 겁니까? 월요일날 다시 이 부분을 앞에도 마찬가지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교재 꼭 챙겨 오시고 알겠죠? 승리 잘 들었어? 네. 또 저번 좀 놓고 오지 마. 그 여기 웬만한 앞에 다 풀지는 못해도 앞에 간단한 연습 문제 중에 몇 개는 유형별로 몇 개는 이렇게 좀 풀어오도록 하세요. 월요일날. 지금 선생님 저희 중학교 2학년 거 과제도 좀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걸 배운 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쪽 내용을 설명하고 하려면 앞쪽에 있는 내용을 약간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다시 월요일날 오게 되면 뭔 말이 또 못 알아듣는다고. 수업이 또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간단한 대표 문제 다 풀지 말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혹은 뭐 2개씩 건너뛰면서 대표적으로 네가 봐서 이 정도는 하나씩 유형별로 하나씩은 풀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하나씩 풀어와서 월요일날 혹시 앞에 배운 것 중에 헷갈린 거 있으면 그때 질문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마무리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단어는 2차 함수입니다. 네. 우리의 계획은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2차 함수를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주말 수업을 통해서 2차 함수를 끝낼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월요일 날 친구들 오면 다시 얘기합시다.